네, 개장 전 체크리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IBK투자증권 김용빈 주임 그리고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체크리스트 첫 번째 반도체 점검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삼성전자 이제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3%가 넘게 뚝 떨어진 채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삼성 보유자들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지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차장님, 지금 삼성전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비상인 것 같아서. 우선 삼성전자가 노력을 해야 돼요. 우선은 지금 주가를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어떤 언론적인 언론에 의한 투자 심리가 악화된 부분도 좀 있긴 하고, 근데 그 전부터 이제 이 반도체 쪽이 HBM 아니면은 어떤 이 실적을 떠나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이 HBM에 대한 부분의 기대감에 의해 주가가 많이 오르고, 또 이거에 대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연결이 안 되더라도 기대감이 떨어졌을 때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도 이 반도체 업황이 슈퍼사이클이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결국은 HBM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기 때문에 이 사이클도 먼저 지금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 엔비디아 쪽에서의 악재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HBM3에 대한 이 8단에 대한 어떤 이 실적이 잡히는 부분, 또 이제 그 업그레이드된 12단에 대한 양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원래 올해 상반기 때 얘기했던 부분이 또 하반기 때까지 얘기가 나와주는 그런 부분이 삼성전자가 빨리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언론 플레이라도 해야 어떤 주가적인 측면은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1분기 실적을 보면 아시다시피 실적에 대한 의심은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HBM 쪽이 일반 어떤 디램 메모리보다도 가격이 프리미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미래의 먹거리는 거의 100% 확실하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가 노력을 해야 어떤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가야 되는 그 주가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우상향도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기존에 어떤 주주분들도 굉장히 많죠. 삼성전자.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번 한 주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일단은 보유자들의 영역에서 지켜보는 게 맞다라는 거네요. 지금 기보유자들 기회일까라고 논하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라는 걸까요? 글쎄, 근데 우리 삼성전자를 어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좀 약간의 좀 버거운 부분은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에 의한 오히려 지금 관련된 중소형주나 이런 기업들에 대한 매매 트레이딩을 좀 패스트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삼성전자를 어떤 단기 트레이딩 접근한다 이런 것보다 중장기적인 마인드로 가야 되는 건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신규 접근이라기보다도 기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일단은 보유 관점을 가지되 주가가 좀 많이 좀 떨어지는 상태에서 제가 봤을 때도 증권사들 목표 주가를 몇몇 기업들 빼고는 아직까지 유지는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단가를 낮춘다는 전략에 의한 어떤 이런 패턴으로 가야 되지 어떤 트레이딩 방식으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좀 비중 확대 기회로도 삼아 볼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은데 한 일주일 정도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 전해주셨고, 자 주임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반도체 지금 SK 하이닉스만 보자면은 파티인데 삼성전자는 우울하잖아요. 그 안에서 유리기판 쪽으로도 시세가 나와 줄까도 궁금합니다. SKC발로 훈풍이 불지. 원체 금요일엔 좀 윗골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은 금요일장을 봤을 때는 특히 시가가 거의 고가인 수준의 대부분의 유리기판주 흐름이 그렇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특히 유리기판 관련 업종 내에서도 오히려 하락으로 시작해서 하락으로 끝난 업종도 종목도 꽤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SKC 소식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SKC 자회사 앱솔릭스가 이번에 보조금 1,000억을 받았다라는 이런 뉴스 기사인데, 이게 사실 금요일 날 이제 새벽쯤에 이렇게 공개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는 특히 소부장 내에서는 이런 보조금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최초다라고 이런 점 봤을 때 사실 좀 물론 줘야 되는 것도 있고 받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접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KC 뭐 이 이슈에 대해서 사실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유리기판에 대해서 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이 양산에 대해서 너무 늦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건데 아직 양산이 되지도 않았다. 맞습니다. 아직 1년 정도가 남은 상황이고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한 달 전쯤에 유리기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을 때를 좀 떠올려 보자면 사실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이 양산 시점이 적어도 2년 내, 빨라야 2년 내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던 부분이지만 사실 조금씩 계속 타이트하게 앞당겨지고 있다는 것에 좀 초점을 둔다면 생각보다 좀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리고 만약에 양산이 된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들어갈 장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포커싱을 본다면 사실 실질적인 부분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생각보다 올해 내에는 날 수가 있다라고 좀 접근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특히 이 유리기판이 뜨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포커싱을 본다면 이 AI 수요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유리기판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수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기술적인 완성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낮아지고 가격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높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리기판을 원한다는 거는 이 이전에 봤었던 액침 냉각과 좀 비슷한 현상이다라고 계속 좀 초점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 수요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그 내년 상반기라 했던 시점도 생각보다 조금 더 당겨질 수도 있다. 물론 연내 하반기 말쯤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유리기판에 대한 이슈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인텔 같은 경우에서도 그 유리기판에 대해서 중요성을 상당히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유리기판에 대한 공급망 구축을 계속적으로 업체들이 계속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리기판에 대한 뉴스는 뭐 어디가 뭐 벤더가 됐다더라 그런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소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기판은 좀 지속적으로 좀 봐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 시점에서 유리기판주 담는다면 가격적인 매력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눌렸던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어떤 종목 바라보세요? 그래서 어떤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히 상단에서 밴드를 그리고 있는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좀 봤을 때는 그 기가비스라는 종목인데 사실 좀 많이 눌렸습니다. 앱솔릭스 이번에 유리기판 테스트한 업체로 추정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 특히 유리기판에 대한 검사 장비를 아마 납품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특히 올해 안에는 뭐 퀄 테스트를 하는 장비가 아마 수주가 될 것이고 아마 내년부터 양산용 장비가 이제 출하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특히 기가비스를 좀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존의 FCBGA를 통한 기존 고객사들과의 좀 신뢰관계가 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리기판 쪽으로 가게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좀 퀄 테스트라든지 그런 채택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탑픽으로 기가비스 유리기판 안에서 말씀 전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차장님의 반도체 탑픽은 어디일까요? 그래서 앞서서 이제 유리기판도 말씀을 하셨듯이 저는 이제 삼성전기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삼성전기도 유리기판.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유리기판 쪽에서의 뭐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어요. SKC와 삼성전기인데 어떻게 보면 SKC 같은 경우는 좀 화학 쪽에서의 어떤 본업을 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뭐 IT 전체적으로 했을 때 뭐 유리기판이 실질적으로 지금은 모든 어떤 기업이든 실적이 지금 바로 잡히는 그런 상황 아니고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유리기판에 대한 내재화에 대한 이슈가 나와주면서 국내 기판 이런 유리와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과 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지금 바로 잡힌다는 것보다도 이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기업들을 좀 골라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여기 안에서도 지금 이제 본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그런 기업을 본다고 한다면은 저는 뭐 MLCC나 여러 가지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 안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유리기판주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삼성전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탑픽으로는 삼성전기 나왔습니다. 기가비스, 삼성전기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속도 내서 두 번째 체크리스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화장품과 엔터 그리고 음식료 업종까지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한데 자, 먼저 주임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엔터 화장품 봤을 때 이제 한한령 해제 기대감 속에 다시금 올라갈 거다, 더 올라갈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더라고요. 뭐 엔터는 이제 시작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 시각이세요? 일단은 엔터랑 화장품 이렇게 놓고 따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엔터 같은 경우는 어제 뉴스가 좀 많이 나왔었죠. 그 한중 정상회담에서 특히 얘기가 좀 많이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엔터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시세를 분출했던 게 이 인디밴드의 승인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 인디밴드의 승인이 사실 좀 뭐 단기적으로 보면 이게 뭐 어떤데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앞서서 뭐 파묘라든지 그런 한한령에 대한 해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중국에서도 좀 나오고 있다라는 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또 일단 돌아가서 화장품으로 일단 먼저 얘기를 해보면 사실 화장품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또 중국발 그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라는 걸 봤을 때는 사실 긍정적으로 보이기도 하는 부분이지만 지금 시세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피로감이 어느 정도 좀 느껴지는 구간이 네. 이미 좀 돌입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화장품 내에서도 지금 인디 브랜드들의 이제 실적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사실 인디 브랜드와 지금 한한령 해제에 대한 그런 교집합에 있는 종목들이 몇 가지 있는데, 특히 중국 비중이 있는 종목들이 지금 시세를 좀 많이 못 냈었던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좀 교집합으로 간다면 코스맥스 이런 종목도 상당히 좀 괜찮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탑픽인가요? 화장품 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럼 다시 또 엔터로 돌아왔을 때 이 한한령 해제가 사실 좀 불확실하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한령 쪽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포커싱을 둬야 되는 부분은 이전 한한령이 해제가 됐을 때 나오는 그 시세 분출이라든지 아니면 실적 단계 그런 부분에서는 이때까지 억눌려 왔던 그런 주가들이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계속적으로 지금 한한령에 대한 뭐 관광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넓혀달라 그런 쪽으로 우리 정부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고, 중국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피드백으로서 좀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엔터주 내에서는 지금이라도 좀 시세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기반은 마련이 돼 있다. 물론 한한령 해제에 대한 그런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중국향 오프라인 공연이죠. 결국엔 좀 열어달라는 건 중국향 오프라인 공연이 엔터 쪽에 좀 유의미하게 좀 열릴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만약에 열린다면은 아마 각 사마다 말도 안 되는 서프라이즈가 나올 실적으로 좀 보답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저효과일 수도 있겠어요. 특히 기저효과가 상당히 세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내 엔터 아이돌들의 이제 팬사인회라든지 아니면 음반 판매량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특히 중국향 익스포저가 좀 어느 정도 꽤나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왜냐면 이전에 뭐 빅뱅이라든지 그런 아이돌들이 이제 중국에서 공연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한 10억 이상의 매출이 계속적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물가를 비교한다면 사실 그거보다 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탑픽까지 좀 짧게 들어볼게요. 탑픽은 SM이고요. SM. 한한령 해제 시에 아마도 그 아이돌의 노출도가 상당히 많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사인회라든지 아니면 그 공연 음반수 그런 부분이 상당히 높은 게 아마 SM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화장품 내에서는 앞서 코스맥스 말씀 전해주셨고 엔터에서는 탑픽으로 SM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장님과는 식품주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원체 뭐 잘 가지고 있고 뭐 수출주로서 실적주로서 자리를 뽐내주고 있는데 지금 원체 많이 올라간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안에서 또 수산주들이 강하게 튀어 올라가더라고요. 식품주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식품주들이 이렇게 뭐 급등하는 뭐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일부 종목들은 보여주었는데, 저도 이렇게 그 음식료 업종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이게 급등하는 모습을 진짜 오랜만에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부분이 뭐 삼양식품도 그렇고 뭐 빙그레, 우리 CJ제일제당, 그다음에 일본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다는 점에서 봤을 땐 어떤 실적주로서의 이런 급등은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이 음식료 업종이 올라가는 기업들의 공통적인 사항이 내수보다는 해외 쪽에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떤 가공식품 쪽에서의 어떤 실적 성장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음식료 안에서도 종목들은 좀 약간의 수급 쏠림이 또 나눠지고 있는 모습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으로 간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주가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증권사들도 계속해서 지금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하고 있고, 이 급등한 이후에도 주가 조정을 받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짧게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한다면은 특히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뭐 10만 원 이하 또 이제 뭐 20만 원 선에서도 주가가 좀 급등하면서 올라갔을 때도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고 얘기했을 때도 이런 해외 쪽에서의 뭐 K푸드가 인기 때문에 주가 더 올라간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결국 이제 주가 좀 많이 올라갔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우선 주가에 대한 레벨업에 대한 과정을 다시 한번 진행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외부 변수도 굉장히 좀 좋죠. 그러면은 이 원자재 가격의 안정 그리고 지금 환율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실적에 대한 부분은 올해 하반기까지도 좋게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올 한 해 좀 키워드를 음식료 쪽에 포커스 맞춰서 계속 가져가 보기도 해봐야 되겠어요. 삼양식품 더 갈 거다라는 관점에서 말씀 주신 거고 그럼 탑픽은 어떤 종목으로 바라보세요? 우선 저는 이제 CJ제일제당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가공식품 쪽에서의 종목들을 슬림화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쪽에서의 실적이 나왔을 때는 좀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이 CJ제일제당의 1분기 실적을 봤을 때도 이 어떤 가공식품도 그렇지만 뭐 바이오나 다른 여러 사업 부분이 골고루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뭐 이런 말씀은 좀 그렇지만은 삼양식품보다는 CJ제일제당이 또 들어가기에도 좀 부담이 좀 없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면서 CJ제일제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냉동만두 엄청 팔린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해외에서. 비비고 인기 진짜. 네, 비비고 맛있잖아요. CJ제일제당 탑픽으로 골라주셨고요. 오늘 체크리스트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IBK투자증권 김용빈 주임 그리고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